그런데 이렇게 생태 체계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막 연결해도 될 것인가, 이게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연결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태 체계의 거리가 우선순위가 있겠죠. 가까운 데부터 살펴야 될까요? 멀리서부터 살펴야 될까요? 가까운 데부터 해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걸 잊을 때가 많아요. 지역사회 생태체계 거리 범위, 당사자의 생활권, 즉 지역사회와 당사자가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생활권부터 시작하셔야지, 멀리 있는 분하고 연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고 지속 가능하기도 어려우세요. 게다가 멀리서 오시는 분은 무슨 마음으로 오실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실까요? 아니면은 결단하고 오실까요? 결단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주로 무슨 마음이냐 하면, 멀리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도움 주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결단을 하고 오신다 라고 하면은 주로 무슨 관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냐면, 쟤는 받는 사람, 나는 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멀리까지 왔지 라고 하는 불평등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혜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멀리 갔다 오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해요. 왜냐하면 고생한 만큼 뿌듯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번에 가려면 그만큼의 또 결단이 있지 않으면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당사자가 사신다 그러면은 요 근처에서,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2단계로 이렇게 조금 더 넓혀서, 그리고 안 되면 또 3단계로 넓혀서, 그리고 4단계로 넓혀서 이렇게 조금씩 넓혀 가야지, 이분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연결해 드리는 방식으로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저항이 커지고요. 그리고 관계가 맺어졌다 하더라도 잘 맺어졌는지 안 맺어졌는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까이 있으면 평상시 얼굴이라도 본 사람이라면은 다음번에 관계 맺어드렸을 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을 연결해 드리잖아요. 관계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고 근데 봤는데 그냥 괜히 미운 사람이 되면은 이제 또 사회복지사한테 와서 저희랑 나랑 안 맞는다고 다시 좀 연결해 달라고 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평상시 관계도 없고 멀리 있는 사람을 연결하면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가까운 데부터, 생활권 안에서, 특히 생활권 안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분이 이분을 도와주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권 안에 있어야 뭐라도 갚을 수 있고요. 그래야 서로 마음의 부담을 줄이면서 호혜적이든 아니면은 보통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가 가능하세요. 근데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았는데 그걸 갚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관계 불평등한 관계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생태체계 종류별로 우선순위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체계 안에는 가족, 개인 가족이 있고, 또 비공식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 체계 중에서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공식 체계 중에서는 권리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혜로서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1순위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당사자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 개인과 가족의 원래 힘으로, 그리고 아는 관계로부터, 그리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1순위로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모르는 관계를 찾아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시혜적 지원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3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에 가깝냐면 이쪽에 가깝습니다. 뭐예요? 내가 약자임을 증명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사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 가족이나 아니면은 아는 관계나 권리적 보장이라고 하는 건 점점 멀어지고 그냥 시혜적 지원에 점점 익숙해지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이 순서들을 우선순위로 그나마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이것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칫 시혜적 지원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사업가의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는 어떤 생태체계가 건강한가, 보통 생태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의존적 시혜를 자극하고 무엇이 자생적 공생에 가까운가 라고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보통 건강한 생태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태체계 속에서 살아가세요? 혹시 고민스러운 게 있으면 누구랑 상의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랑 상의하시고 물론 청소년은 이렇게 안 해요. 친구들한테 먼저 가요. 근데 하여튼 당사자와 가족 그러고 난 다음에 비공식 체계 중에서 누구랑 상의하세요? 아는 관계.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이용해 보려고 하세요? 권리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먼저 사용하는 게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풀어보세요? 일단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가서 계속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중에 법률을 잘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어머님이 알면 대부분 일가 친족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법무사,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률센터 이런 거를 이용하시지 복지관 먼저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법률 조언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처럼 살려면 뭐부터 사용해야 되느냐? 당사자와 가족, 아는 관계, 권리적 보장 먼저 사용하시고 그래야 보통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런데 부족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관계. 그 다음에 부족하면 시혜적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태체계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관계가 많으시고 그 안에서 풀고 권리적 보장으로 푸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 별로 없고 시혜적 지원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목욕 차량에서 목욕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예. 이동목욕 차량 뜨거운 물 나오죠. 예.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관에서 동아리실 거울 전면 있는 곳에서 머리 깎으신 분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요 나는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요걸 먼저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선 응급구호 사업 중심의 사회사업을 하면 그러면은 모르는 관계 엄청 늘어나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다 누가 와요? 모르는 사람만 와요. 뭐 입고? 조끼 입고. 조끼를 입는 순간 뭐예요? 나는 주는 사람이고 너는 받는 사람이다 라고 위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조끼 입은 사람하고 사진 찍으면은 대부분 어떨까요? 예, 막 인상 씁니다. 청소년 정도 돼서 지금 사리분별이 있는 나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후원자하고 같이 밥 먹으면은 청소년 애들 대부분 다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체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는 관계가 너무 많아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실적상으로 보면 모르는 관계를 많이 연결해 드려야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고 그래야지 사업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늘어나야 돼요? 시혜적 지원이 많아져야 그래야 사회사업 잘했다라고 평가받으시잖아요. 현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먼저 쓰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아는 사람들도 굳이 도와줄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고 권리적 보장을 이용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누구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느냐면 다 사회사업가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에 가까우려면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적 보장, 아는 관계, 개인과 가족 하는 거 1순위, 그 다음에 모르는 관계가 2순위, 그 다음에 시혜적 지원이 3순위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리적 보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 사회사업 기반할 때 정보, 지식 이런 것들 많이 채우셔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표로 그리면 진행도로 그리면은 당사자가 의뢰 접수했을 때 당사자 가족 아는 관계 권리적 보장으로서 공생하실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로써 공생성이 충분하면은 그걸로 생태체계 다시 복원하시도록 돕는 거고요. 그런데 공생성이 불충분하다 그러면은 비공식 체계 중에 모르는 관계로서 도와보려고 해보고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다 그럼 이렇게 도우면 되고요. 그런데 불충분하다 그러면은 공식적 시혜적 지원으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 체계로서의 시혜적 지원 있잖아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하세요.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로 쓰자라는 것이지 공식적인 시혜적 지원은 다 갖다 버려야 되고 그거 다 무용하다. 그리고 무용할 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저는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시혜적 지원이 너무 많았다고. 내가 그분을 망쳐놓은 것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선순위, 순서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혜적 체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혜적 체계도 이용하신 거예요.